절대부등식 들어가자. 절대부등식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4단원은 지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대부등식이니까 잘 따라와. 하나씩 설명 다 해줄게. 일단은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내가 프린트는 다 줬잖아.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공책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도 괜찮거든. 그리고 프린트에다 메모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공책에 옮겨도 괜찮아.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냥 설명을 좀 집중해서 듣고 싶으면은 프린트에다 살짝씩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은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공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도 돼.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알겠지? 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정리가 다 돼 있기는 해야 된다. 자, 절대부등식. 어우, 2명 다 들어왔어. 야, 저기 소윤이랑 재현이도 공책에다가 필기 정리하면서 들어. 절대부등식 들어갈 거야, 얘들아.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인데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많은 절대부등식이 있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도 기본적인 거를 몇 개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게 x의 절대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응?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지? 그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조금 어려운 예시를 들어볼까? 엄청 많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데 x나 y에 어떠한 특정한 문자일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성립하는 거.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언제나 성립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x, y, z에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개요는 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줄게. 프린트 순서를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자, 맨 첫 번째 절대부등식은요 산술, 기하, 조화부등식. 여기 프린트 한 장만 남겨봐. 내가 내가 보려고 했는데 제일 줘버려가지고. 두 번째가 뭐죠? 삼각. 타이틀만 알려줘. 타이틀만 알려줘. 세 번째가 뭐죠? 제배. 타이틀만 알려줘.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코시니. 다섯 번째가 티트겠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부등식이 엄청 많아서 이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모든 절대부등식을 너네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요거 5개 정도 알고 있으면은 최소한 문제 풀 때 지장이 생기는 일은 전혀 없을 거야. 솔직히 일반적인 애들은 요거 5개도 다 몰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랑 이거야.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 2개인데 요런 것들도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절대부등식은 이제 산술, 기하, 조화 1번이다. 자, 요거 줄여서 이제 보통 산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산기. 현아 조금 안 보이면은 책상 옆으로 당겨도 괜찮아. 좀 안 보이면은. 자, 기본 형태를 먼저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1번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 형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요게 산술기하 조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이 친구를 조합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요걸 이제 평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설명해 줄 내용이 되게 많은데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 시험 점수를 평균 점수를 낼 때 보통 산술평균을 많이 써.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00점이고 영어 80점이야. 그럼 두 개 평균이 90점이잖아. 그런 거를 계산하는 용도로 쓰는 게 산술평균이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건 이제 넓이의 평균인데 요거는 예시를 잡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넓이나 비율의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평균의 원래 뜻은 악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칠판이 안 보여? 어떡해. 아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이고 얘가 조합평균인데 얘는 원래는 이제 현악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현악기에서 음의 높낮이가 줄의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잖아.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응용되냐면 속도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속도라고 보면 되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시속 4km로 가고 그다음 학교에서 집까지는 시속 6km로 가고 뭐 그런 문제 있을 때 뭐 단순히 4km로 가고 6km로 간다라고 해서 평균을 5km로 잡으면 100% 틀리거든. 그래서 그런 평균을 구할 때는 이 조합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아무튼 요런 건 이제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중요한 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그 등호 성립 조건을 줄여서 등성조라고 불러. 그래서 이 등성조는 뭐냐면은 A랑 B랑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A랑 B랑 같아질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고요.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거기 프린트에 정리는 다 되어 있어. 그래도 몇 개 좀 보여줄게. 자, 봐봐. 이거는 이제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증명을 보통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여주고 요거를 두 번째로 보여줄게. 자, 여기 왼쪽에 부등식을 1번, 오른쪽에 부등식을 2번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1번의 제곱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빼줘. 자, 이렇게 뺍니다. 빼서 들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 이 증명 과정도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요걸 그냥 뺀 거야. 잘 따라와. 그럼 4분의 1로 이렇게 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는 지금 설명 좀 따라오겠어?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해봐.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묶어 보면은 4분의 1 묶어주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설명 좀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1번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루트가 있어서 빼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서로 빼주는 게 좋거든. 보면은 자 이렇게 갈게. 지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주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왼쪽을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다시 한번 제곱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조금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분모에 뭔가가 있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뽑아버려. 이렇게 뽑아버려. 처음에 이렇게 뽑아주면은 여기 A, B는 그대로 붙여주고 대신에 오른쪽에 얘를 붙여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 약분 치면 얘랑 똑같아지지. 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줘. 지금 설명하는 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 잘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를 밖으로 다시 뽑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A, B를 밖으로 뽑습니다. 밖으로 뽑아주면은 얘만 남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을 전개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가 밖으로 나갔지.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않나? 여기가 다시 뭐로 보이니?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 A-B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이게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산술기하는 언제나 성립하긴 하는데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성립하지만 사실 A, B가 양수라는 조건은 필요해. 그래서 A, B가 양수일 때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산기는 반드시 이 조건을 따져줘야 되고 그래서 A, B의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도 양수로 나와서 결국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A, B의 양수 조건이 있으면은 요 관계는 언제나 성립을 한다. 설명은 좀 이해가 되나? 요런 게 이제 산술기하인데 예시를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요렇게만 설명하면 너네가 좀 어려워할 거라서 일단은 예제를 좀 보여줄게요.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A, B가 양수일 때 요 관계가 언제나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면은 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같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자, 이런 예시가 있어 책에. 그래서 요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예를 들어서 자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산술기하에 관련된 문제라서 A, B의 양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전개를 해주는 거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잘 봐. 여기가 1 나오고 상수항이 그냥 1 더하기 1로 나오지. 상수항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산기를 적용할 거거든. 이쪽에서. 그럼 여기에서 산기를 적용을 하게 되면 2 더하기 2 루트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4로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최소값을 4라고 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 자, 간단한 예시를 좀 몇 개 더 들어줄게. 아주 간단한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A 더하기 B가 10이야.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곱하는 거에 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자. 곱하는 거에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사실 이거 어떻게 구할래? 곱하는 거에 최대값? 이거 어떻게 구할래? 방법이 여러 개인데 산기를 먼저 보여줄게. 지금 산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잘 봐. 2분의 A 더하기 B는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위에다 쓴 걸 그대로 옮겨줘. 이거잖아. 근데 A 더하기 B가 10이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야? 25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산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야. 근데 너네는 다른 방법을 나한테 하나 지금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즉석에서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내용을 내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축적이 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축적을 한다고 해서 그 이전의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면 안 돼.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지금 산기를 설명한다라고 해서 산기 말고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도 풀 수가 있어야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잖아. 그 대답이 나와야 돼 지금.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산술 기하를 이용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를 자 다른 방법도 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봐봐. 그러면 B를 자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B를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이거지. 그러면 여기 B 자리에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아? 한 줄 더 떠볼까? 2차 함수만 되죠.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할 수 있겠니? 질문하는 거야. 이거의 최대값 구할 수 있겠나? 구할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한 줄 대답해봐.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니?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 더 쉬운 방법 있잖아.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나경아? 소연아, 이거 최대값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 그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보세요. 더 쉬운 방법이야. 여기 절편 0이지. 이거 절편 얼마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와?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 지금? 센터지. 이 센터의 좌표가 얼마야? 5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대값은 그냥 F 5라고. 완전 제곱으로 가도 되는데 수상이랑 내용이 연결되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건 분명히 하 내용인데 수상이랑도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지금. F5에서 최대를 가질 거잖아. 그러면 A에다가 5를 넣어봐. 얼마 나와? 2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똑같죠? 그래서 산기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너네가 절대부등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부등식은 모양을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몇 개 좀 보여줄게. 방금 설명한 건 이해되나? 이런 거? 자, 내가 즉석에서 예시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 몇 개 한번 해보자.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나? 이건 최소값. 아주 간단한 형태. 이놈의 최소. 자, 바로 산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잖아. 그럼 바로 산기를 적용하면 2 루트 빰빰 곱해. 여기가 그냥 1이지. 그치?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양수 조건이 있을 때 2가 나와. 그럼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 얘가 최소값 2를 갖는데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x는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오지. 여기서 보면은 등성조가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으면은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최소가 나오는데 두 개를 더해서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거 한 개당 얼마야? 1이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설명 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좀 많이 보여줄게. 이런 거 말고. 자, 그러니까 예시를 좀 계속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어떻게 구할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지. 그래서 모양을 살짝 바꿔준다는 거야. 잘 봐. 얘처럼 가고 싶은데 얘는 약분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약분이 안 되니까 소연이 말대로 여기를 하나 더 해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기를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계속 보여줄게. 자,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상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건데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주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일단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자, 양수 조건이 있고요. 이게 4야. 이게 4인데, 자, 책에 있는 예시인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책에 있는 예시인데 어떻게 구할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를 그냥 통으로 곱하는 게 가장 좋거든. 가장 좋은 방법이. 자, 실제로 해보면, 자,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어. 자, 솔1 첫 번째 방법인데 그냥 통으로 한번 곱해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통으로 곱합니다. 통으로 곱하면 지금 설명 따라와야 돼.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나오지. 통으로 곱해주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기를 적용하는 거야. 이쪽에다가.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다 해주면 여기가 이제 8이잖아. 8인데 잘 따라와. 아까 이놈이 4라고 했지. 그러면 4로 양변을 나눠줄 거잖아. 그러면 이놈의 최소는 얼마 나와? 2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구해줘. 근데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곱해주는 게 아니라 안 곱하고도 구할 수는 있어. 나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잘 보세요.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건 맞잖아. 그래서 바로 상기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상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상기를 들어가. 그럼 바로 상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 지금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거든. 아, 이 곱한 거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놈의 최대값을 또 구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에다가 두 번째 상기를 들어갈 건데, 자, 잘 봐봐. 두 번째 방법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얘가 4잖아. 얘가 4인데 여기에서 바로 상기를 들어가봐. 그러면 2 루트 이렇게 나오지. 설명 이해가 되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A 곱하기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이런 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는 2 루트 2분의 2지. 설명 따라오고 있어? 여기가 1이잖아. 그래서 미안해. 2잖아.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라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어렵지.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지금 설명은 되게 중요하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맞춰봐. 얘들아, 더우면 잠바를 벗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이건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해줘서 한번 맞춰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 이제 설명해 줄래?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어떤 걸 조심하면 될까? 지금 산기를 몇 번 썼어? 2번 썼지. 그럼 산기를 2번 썼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2번 들어갔잖아.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봐봐. 지금 최소값이 2가 되려면은 여기서의 등호랑 여기서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지. 자, 얘는 말이야 산기를 한 번밖에 안 썼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등호가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산기를 2번 썼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호랑 여기서의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따져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등성조가 2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성조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줘야 돼. 이런 게 지금 되게 어려워. 자, 설명 더 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따져봅니다. 왼쪽의 등성조를 보면은 지금 얘랑 얘랑 같을 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을 때야.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A가 2B지. 맞지?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등성조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의 등성조를 봐봐. 얘가 성립하려면 오른쪽의 등성조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 오른쪽의 등성조는. 그럼 오른쪽의 등성조는 얘랑 얘랑 같을 때 나오잖아. 그래서 오른쪽의 등성조도 A랑 2B랑 같을 때 나오죠. 그치? 그래서 왼쪽의 등성조랑 오른쪽의 등성조가 서로 같지. 서로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솔루션도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은 여기랑 여기 등성조가 서로 다를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언제나 성립하는데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요게 가끔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냐면은 다음 풀이에서 다음 풀이 과정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시오 라는 객관식 문제로 나와. 나중에 앞으로서 한번 보여줄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등성조가 여러 번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여러 개의 등성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줘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자, 예시 하나만 좀 더 보여주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시를 좀 더 보여줄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예시들은 좀 다 이해가 돼? 세 개는 예시를 좀 많이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x가 3보다 클 때 이놈의 최소를 구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지금 3기를 쓰고 싶잖아. 근데 지금 약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소연이 말대로 여기 모양을 강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을 강제로 바꿔주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어.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다시 산기를 적용할 수 있지. 그럼 산기를 적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야, 잠바 좀 벗어봐. 너네 성민이도 앞에 잠바 좀 벗어보고, 잠바를 입고 있으니까 졸리잖아. 이불 덮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 한 개만, 그러니까 예시는 뭐 하나만 더 잡아보고 다른 걸로 한번 좀 넘어가 보자. 좀 일단은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주면은, 자, 조건 중에서, 자,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15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랑 y의 양수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얘네가 원하는 거는 두 개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래? 두 개 곱한 거에 최대는 산기를 계속 적용해봐. 여기다 산기를 적용하면 두 개를 곱하는 형태로 가지 않나? 자, 산기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산기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루트 빵빵 들어가지. 그럼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럼 얘를 다시 보면 여기가 6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이 12의 xy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곱하기 y가 이렇게 나오지. 4분의 5보다 작고 나갔다 나오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 지금 상황에서 x 등호 성립 조건 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x랑 y 구할 수 있겠나?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놈이랑 이놈이 서로 같다고요. 서로 같은데 서로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15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두 개가 서로 얼마로 같아야 돼? 2분의
15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 적절히 구해주면 돼. 3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 씌우고.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다 3기 문제야. 이거 말고도 어려운 거 많아. 근데 일단은 요런 걸로 좀 먼저 보여줄게. 설명 따라왔어? 자, 여기 3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그 프린트 한 장 넘겨봐. 삼각부등식 들어갈게. 자, 삼각을. 씨, 왜 이렇게 덥지? 야, 너네 안 덥냐? 나만 덥니? 덥지? 왜 말을 안 해, 덥다고. 오우씨, 나 한겨울 했네. 삼각부등식은 삼각형으로부터 나와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부등식이야. 삼각형 부등식. 설명을 해줄게. 자, 삼각부등식인데 삼각형 잡아봐. 삼각형 잡습니다. A, B, C라고 하자. 잘 들어. 삼각부등식을 설명을 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게 되게 좋아, 되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입을 하는 거니까 너네가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자, 잘 봐. 내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하나 그려볼게.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그려보고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를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화살표 A.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화살표 B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내가 A에서부터 C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를 한번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나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요거랑 요거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합니다. 요렇게 가는 게 화살표 A고요. 요렇게 가는 게 화살표 B야.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럼 여기를 한번 찍었다가 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화살표 A 더하기 화살표 B. 사실 이게 벡터라는 개념인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를 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은 요 화살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 그 화살표 A의 길이를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낼게요. 화살표 A의 길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건 이제 화살표 B잖아. 근데 화살표 B의 길이를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낼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개 더하는 거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낼게.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은 당연히 얘보다는 길겠지. 삼각형의 두 배의 길이니까. 맞니?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 나오냐면 화살표 A 더하기 화살표 B를 하지. 그럼 얘는요 무조건 화살표 A 더하기 화살표 B보다는 커. 그러니까 이거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빼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화살표를 뺍니다. 화살표를 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의 이름이 삼각부등식이야. 설명 이해가 되나? 야, 이런 거 지금 이해가 되니? 다?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다.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모양을 조금 바꿔서 쓰면은, 자, 여기 좀 모양 좀만 바꿔볼게. 요거를 이렇게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어.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확장을 할 수도 있는데 더하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요거는 A랑 B에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언제나 성립해요. 믿기지 않으면 숫자를 몇 개 한번 넣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몇 개만 좀 넣어볼게. 자, 숫자를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2랑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는 2 빼기 1이지. 그럼 여기도 2 빼기 1이지. 여기는 2 더하기 1이지. 성립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삼각형 모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게 삼각부등식이고 요거는 예시 문제로 아마 책에 안 나와 있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보기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음 중 언제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보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어쨌든 뭐 이거를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기에 있는 문제를 판단할 때 많이 써. 그 다음에 증명 과정도 좀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하자. 자, 1번과 2번을 보여줍니다. 1번은 지금 오른쪽이 큰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중간 거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논리를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를 C로 잡아. 그래서 1번을 보여주려면, 자, 1번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가야 돼.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아, 지금 설명 좀 조금 어렵다. 이해 안 가는 거 싫어돼. 따라오겠지. 근데 너네가 이론을 갖다가 깊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풀어봤지 이론을 깊게 설명을 해본 적이 없거든, 사실은. 이런 건 지금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1번을 증명하려면은 A에서 B를 뺀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자, 봐봐.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게 가능하니? 이론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너무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A에서 B를 뺄 수 있겠냐? 자신 있어? 난 이거 자신 없어. 절대값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어.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어차피 A랑 B랑 둘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니까는 그냥 A, B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게 정석인데 이거 두 개 뺄셈이 안 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절대값을 없애놓고 서로 뺄 거라고. 이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자, 그럼 좀 보여줄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한번 빼볼게. 그러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다. 이런 식으로. 자, 잘 따라와. 이런 거 처음 보지? 자, 보세요. 절대값인데 제곱이야.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A 절대값 이런 식으로 제곱이 붙고 더블 붙지? 더블 붙고 이렇게 나오고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가로를 제곱하나 서로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붙어. 설명 좀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보면은 절대값의 제곱이나 A 제곱이나 서로 같거든. 그럼 여기가 D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다 날라가. 다 날라가고 2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는 절대값이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좀 신기해야 돼. 그러니까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A 제곱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놈이 더 크다고. 보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보기 문제로. 자, 두 번째 것도 좀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할게요. 두 번째 거 한 개만 더 하고요. 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두 번째 것도 B에서 C를 뺄 자신이 없으니까 B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럼 B의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간다. 이런 설명은 좀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절대값을 제곱하나 사실 가로를 제곱하나 똑같거든? 사실은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따라오겠어? 그러면 나가지 맞지? 싹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제곱끼리 서로 없어진다고. 그래서 남는 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나오지.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런 게 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성립을 해. 이게 삼각부등식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보기로 많이 나온다고. 사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갈게요. 얘들아 저기 DT 아직 안 왔나? 그냥 지금 흐름 끊어지니까 잠깐 쉬자. 쉬었다 합시다. 그게 졸려. 야 너무 설명만 드리니까 졸려? 예시도 좀 잡아줄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자. 쉬어. 이거 왜 초점이 그렇게 이상해? 점수 아직 확인 못했어. 계속 수업 중이었어. 불안해? 뭐야? 수상은 수하는 애들 다 못했어. 진짜 평균이 진짜 부끄럽지만 30 제일 반반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르치는 반이 4개인데 8을 본 내가 가르치는 반 중에서 8을 시험 본 반이 여기밖에 없어. 하는. 나머지 두 반은 상만 받고 나머지 한 반이 수업 원투. 그래서 하는 여기밖에 없어. 근데 하가 평균이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6점이 40 정도 치않고 애들 진짜 어려웠어. 수상은 상부 애들이 저희 반만 좀 우리 반에서 40몇 점 나왔고 다른 반들도 보통 40몇 점 나오고 심지어 20몇 점 나오고 평균이요? 그 낮은 반 그것까지 모르겠는 애들한테 되게 바뀌었어. 근데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은 평균이 막 46점, 47점 반 3개 다 비슷해. 그러니까 반이 3개인데 상을 본 반이 3개인데 밑에 반들도 평균이 지금 여기랑 거의 비슷해. 그거 안 되죠. 밑에 반이랑 비슷해. 심지어 밑에 반에서 막 60몇 점, 70점 있어. 밑에 반. 걔는 올려야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미안한 게 쌤을 했잖아. 야 근데 그게 진짜 커. 2주를 까먹었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2주 동안 더 진도를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상도 저기 뭐 앞으로 있는 거 2차 방정식 이런 거 다 풀어봤겠지. 연습 문제까지는. 2차 방정식 이런 거 2차 함수까지 했었겠지. 이거 하도 지금 함수 나가고 있어. 2주를 더 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게 좀 미안하지. 이걸 엄마랑 전화할 거예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경우는 전화를 했었어. 아, 수하. 그러니까 거의 뭐 반 꼴찌, 뭐 뒤에서 2등 뭐 이런 애들은 전화를 했었는데 웬만하면 거의 전화 안 했지. 전화 안 오면 꼴찌 아닌 거예요? 아경아 꼴찌만 아니면 돼? 네. 아우 진짜. 쉬어. 아, 내가 구대신 너무 좀 전에 시험 전에 너무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아니 하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내용이 낯설어서 그래. 별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헷갈릴 거 아니야. 또 어려워. 너는 상을 하보다 솔직히 상도 심각해. 상도 뭐 평균이 45점인가 그렇다니까. 75점이요. 5.5점 치고. 조금만 딴거 어때? 말했네 이거. 이거에다가 알고 있어요. 일단 5개 뺏기고. 지금 6개가 더 틀렸다는 거예요. 아, 웃겨. 표정 웃겨. 네? 몰라요. 이가연이랑 같이 가려니? 이가연이랑 같이 가려니? 맞아, 걔 잘안 쓴다 했어. 붙어야가지. 지금 잘안 붙잖아. 아니, 남자가 엄청 고막이 남자가. 나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어서? 어? 너무 하고 싶어서. 있어서 상관없고. 진짜요? 모르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60일? 국어가 어려운 거 같아. 머리야. 근데 약간 우리 사립인데 부자들이 있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오, 사립이야? 근데 동업이랑 시간이 난 누군가는 자퇴할까? 지금 동업 오지 마. 시험 보기 너무 적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 동업 오지 마. 야, 근데 1지막 훅 떨어지면 5지막, 7지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자는 그렇지. 난 진짜 여고 가면 자퇴하는 거야. 진짜 지금 잘안 떨어지잖아? 그럼 동무하니까 영국이야. 쌤, 근데 1지막 떨어져서 7지막 가고 그러지 않겠죠? 밀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자퇴할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제 1지막이 장안에서 1지망에 꼭 붙을 만한 데를 써봐. 아니, 이미 썼어요. 그래. 근데 장안이 가까워? 여기 바로 옆에. 바로 옆이야? 학원 가고. 가까운 게 좋지 뭐.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다 버스 타고 다 똑같긴 한데. 가까운 게 좋지. 난 영국만 안 가는. 영국도. 여고는 좀 내신 따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돈 진짜. 여자애들이 워낙에 저 여고 가면 자퇴해요. 내신에 강하니까. 나도 그냥 해볼래. 남자들이 내신에 약해. 꼼꼼하지 못해. 그러니까 걔네들 시행착오 같은 거. 맞아. 붙이니까 자기 거를 못 챙겨. 걔는 정신은 빠지고. 자기 걸 못 챙겨.
선생님 고등학교 안 다니면 학원도 못 다녀요? 아니지? 아니 왜 난 자꾸 헛소리 할래? 너는 그걸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 검정 그래 검정고시 하면서 학원 다녀도 돼요? 그게 그거 따로 학원 따로 있지. 검정고시 가면 고등학교 때 추억이 없잖아. 아이 가서 놀러 가면 되죠. 아니 실제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쵸? 근데 안 좋지. 뭐가요? 야 좋겠냐 그러면? 고등학교 때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 중학교 때 기억 안 나. 야, 근데 걱정 마. 코로나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친구 않아? 만나기 제일 좋을 때가 고등학교 때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그냥 출첵하러 갔다 오면 되죠. 가가지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친구 만나기에 제일 좋아. 대학교 때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만 돼도 다 이제 막 이해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CC. 순수하지 않아. CC. 아 그거는 아니 그건 연인이랑 친구는 다르지. 그건 연인이 친구가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 되게 안 좋아. 왜요? 야, 거기서 헤어져봐라. 항상 뒷수습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귀다가 과랑 헤어져봐. 다른 과랑. 소문 되게 안 야, 좋구나. 바꿔랑 사귀어야지. 그치 그치. 다른 과랑 사귀어야 돼. 다른 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애가 있어. 근데 뭐 A라는 과에 A과에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누군가가 있어. 근데 걔가 일단은 첫 번째 남친을 사귀어. 보통 1학년 때 많이 사귀니까. 근데 분명히 깨질 거 아니야. 그 남친이 군대를 가거든. 그럼 깨지면은 이제 뭐 다른 애랑 또 막 사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 A의 1번 그러니까 A의 남친 1번이 있겠지. 그러니까 남친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경험담이에요? A가 이제 여자인데 이게 이제 남친 1번이 있어.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사귀었어. 사귀다가 얘가 군대를 가. 그러면 웬만하면 90% 이상은 깨지거든.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데도 깨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A의 입장은 대답 안 하는데? 얘랑 깨진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솔로는 아니, 그러니까 얘가 왕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얘 주위에 얘 뭐가 있겠어? 무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 친구에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친한 애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친한 친구들도 같은 과겠지? 그럼 얘는 얘랑 이 전체랑 다 불편해지는 거야. 왜요? 같은 무리니까 다 불편해져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 A도 친한 친구의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애들끼리 또 불편해지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남친 2가 있어. 두 번째 남친을 사귀었어. CC를 두 번이나. 그치? 아, 실제로 뭐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번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얘네 무리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렇게 파가 갈리는 거야.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해져 진짜.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보통은 이 남친을 다른 학년을 사귀든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과로 가. 이게 가장 깔끔하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같은 무리에서 남친 2가 혹시라도 여기에 들어가. 만약에 남친 2가 이쪽에 들어가. 그러면은 얘랑 얘는 전 여친을 공유한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여자를 공유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 동물의 왕국이야. 여기랑 여기는 한 여자를 공유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 둘이가 친해봐. 근데 만약에 얘를 모르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과가 아니야. 모르는 여자야.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애가 자기 친구의 여자였잖아. 그러면은 얘랑 뭔가를 하겠지? 기념일 같은 때? 그럼 뭐 100일에 뭔가, 예를 들어서 100일에 뭔가를 했어. 뭐 이벤트 같은 걸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너 혹시 내 친구 얘랑도 전에 이거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예를 들어서 어디를 놀러 갔어. 1박 2일로 어디를 놀러 갔어.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 혹시 전에 얘랑도 거기 놀러 갔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되게 불편해져 이거. 아니 대부분 그렇다고. 진짜 별로. 그러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CC를 하지 말고 다른 과를 사귀어. 다른 과. 과는 많거든. 다른 과를 사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불편한데. 남자들끼리 파가 갈린다. 여자들. 그리고 이게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를 갖다 남자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A를 남자로 바꿔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되게 평이 나빠지고 얘도 평이 나빠지는 건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더 쓰레기 소리 듣는다.
얘는 뭐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해서 완전히 쓰레기 소리 듣고 아 되게 안 좋아.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되게 나빠. 생각해봐. 이 무리끼리 서로 갈라진다. 근데 여자애도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무리랑 이쪽 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랑 갈려서 싸운다. 저기 잠깐만. 이것도 주문 또 왜 40분밖에 안 되냐. 너 예전에 이거 아이디 가입했었는데 왜 또 이러지? 야 저기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기 재배열 가자. 3번. 거기 프린트도 3번으로 좀 넘어가봐. 재배열 부등식. 재배열 부등식은 뭐 시험에 뭐 자주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알아두면 좋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세 번째 부등식은 재배열입니다. 좀 되게 재밌을 거야. 세 번째 부등식은.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게 자,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명이 있어. 욕심쟁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 이게 좀 웃기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욕심쟁이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내가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시가 있거든.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줄게. 아주 가벼운 예시인데. 지폐가 있어. 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린트에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잘 들어봐. 이거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1,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선택권을 좀 줄 수 있는데 뭐 3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 2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 1장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근데 규칙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3장을 가져가잖아. 그럼 5,000원짜리는 3장을 못 가져가. 2장이나 1장을 가져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3장 가져가고 5,000원짜리 2장을 가져가, 그러면 1,000원짜리는 무조건 1장을 가져가야 돼. 지폐는 총 6장을 가져가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3장을 가져가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어. 그러면 10,000원짜리는 3장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 10,000원짜리는 요것 또는 요렇게 가져가야 돼.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가져가잖아? 그럼 5,000원짜리는 무조건 1장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거를 3장 가져가든 어떤 거를 2장 가져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한 종류의 지폐를 3장을 가져가면은 나머지 종류의 지폐는 3장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대1 함수잖아. 함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욕심을 가장 많이 내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될 것 같냐? 쉽잖아. 그거 중학생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를 3장 가져가고 5,000원짜리를 2장 가져가고 1,000원짜리를 1장 가져가는 게 가장 돈이 커지겠지. 근데 내가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반대로 돈을 가장 조금 가져가고 싶어. 그럼 10,000원짜리를 몇 장 가져가야 돼? 1장 가져가면 되겠지. 5,000원짜리는 2장 가져가고요. 1,000원짜리는 3장을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재배열 부등식의 크기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정순, 난순, 역순이라는 건데, 정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큰, 중간, 작은으로 배열을 하는 거고, 얘는 큰, 작은, 중간, 작은, 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배열을 하는 거고, 난순이라는 거는 정순도 아니고 역순도 아니고 중간에 섞인 거거든. 근데 재배열 부등식에서는 언제나 이게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 정순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정순은 큰 거는 큰 것끼리 배열하고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배열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정수는 뭐냐면 10,000원짜리를 3장을 가져가고 5,000원짜리를 2장을 가져가고 1,000원짜리를 1장 가져가는 게 정순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많은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순이라는 거는
큰 거랑 작은 거를 섞어가면서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큰 거,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거는 10,000원이잖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1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000원짜리는 중간이랑 중간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1,000원짜리잖아. 근데 1,000원짜리랑 오히려 제일 큰 거를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큰, 작, 중, 작, 잠깐만. 미안. 잘못 썼어. 여기가 큰이지. 큰, 중, 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순이고요. 얘는 큰, 작, 중, 얘는 작, 큰이잖아. 이게 역순이라고. 그래서 큰 것끼리 배열하고 작은 것끼리 배열하는 게 정순이고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가는 게 역순이거든. 그래서 재배열 부등식은 항상 이런 게 성립을 해. 항상 성립한다.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자, 요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냐면은 수학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부등식 혹시 기억나나? 요거 부등식 기억나니? 요거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넘긴 다음에 완지로 바꾸죠. 그치? 내가 요거 직선에서 좀 보여줄게.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저거를 2분의 1 그딴 거 안 하고 그냥 증명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가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잘 보세요. A, B, C 중에서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지. 그래서 편의상 그러니까 뭐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편의상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가 제일 큰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가정을 해봐.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봐봐. 이거 큰이지. 이거 큰이지. 이거 중이지. 이거 중이죠. 이거 작이지. 이거 작작이지. 큰, 중, 작작이지. 여기 봐봐. 큰, 중, 작, 큰이지. 그러면 재배열 부등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큰 것끼리 배열하고 중중의 작작을 정확히 순서대로 나열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순이라고 부르. 설명 이해가 돼? 요거는 이제 정순이라고 부릅니다. 정순이라고 부르고, 그럼 요거는 뭐가 될까? 역순도 아니고 난순이지. 그래서 언제나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걸 완전히 처음 봤을걸? 맞잖아. 이건 정순이지. 이건 난순이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정순, 난순, 역순으로 돼 있지. 심지어 이거 증명도 가능한데 이런 증명은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증명까지 내가 생략을 할게요. 이거 증명은 너네 지금 머리 터진다? 상당히 어렵다, 증명은.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금방 쉽지 않냐?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될 거야. 정순, 난순, 역순, 순. 예시를 내가 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혹시 프린트에 예시 없니? 예시가 마땅치가 않네. 지금 내가 예시를 다 외우고 있질 않으니까 예시가 좀 기억이 안 나네. 직선에서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직선에서 한 개만 만들어 볼게. 이거 필기했니? 방금 거? 직선에서 한 개만 만들어 보자. 직선에서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볼까? 야, 이거 성립하지? 그치? 이거 성립하죠? 그치?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 A, B, B, A, B, B, A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편의상 그러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가 반드시 크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뭐 B가 크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봐봐.
큰이지. 큰이지. 이건 뭐니? 작작이지. 큰 작작이지. 얘는 큰, 작, 큰이지. 맞아? 그러면은 왼쪽은 뭐라고 볼 수 있지? 정순이잖아. 그러니까 큰, 작 순서대로 들어갔으니까 정순이지. 이건 뭐야? 뭐 난순? 역순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역순이죠. 그러니까 큰이랑 작은이랑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는 언제나 약순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지. 신기하지 않냐? 이게 재배열 부등식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 중 하나인데 코시를 가자. 자, 거기 프린트도 코시를 좀 넘어가 봐. 코시 부등식인데 자, 코시를 설명해 줄게요.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코시야.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고, 코시 슈바르츠는 말 그대로 코시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대표적인 이제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코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코시는 이제 이따가 예시도 좀 보여줄 건데 모양 잡는 게 되게 어려워.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돼. 근데 산기랑 코시를 많이 비교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산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일 때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코시는 양수 조건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언제나. 차이점 알겠니?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보통은 산기로 많이 가고요. 양수 조건이 없을 때는 코시로 많이 가. 왜냐면 양수 조건이 없으면은 산기를 쓸 수가 없거든. 결국에는 산기 아니면 코시라서. 근데 양수 조건이 있으면은 산기, 양수 조건이 없으면 코시. 물론 양수 조건이 있어도 코시는 쓸 수 있는데, 양수 조건이 없을 때는 산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산기가 안 될 경우에 코시로 들어가. 순서를. 알겠지? 그 다음에 코시, 양수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이리로 가야지. 이건 못 쓰니까. 자, 볼게요. 요거는 언제나 성립한다. 이거 증명해봤나? 그러니까 이런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언제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코시에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조금 어렵거든? 근데 코시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코시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기억해. a분의 x, b분의 y.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시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일단은 증명을 한번 좀 바로 보여줄게. 너무 쉬우면 넘어갈까? 너네 증명할 수 있겠어? 거기 사실 프린트에 정리는 다 되어 있어. 제곱해서 저기 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돼. 빼주면 되는데 일단 보여줄게요. 자, 그러니까 뺄셈을 할 때는 보통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오른쪽이 큰 거잖아. 그래서 큰 쪽에서 이렇게 작은 쪽을 빼주면 돼. 자, 뺄셈은 보통 이렇게 한다. 자,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전개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야. 야, 이거 이 정도는 너네가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로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증명은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수행평가 같은 데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요런 거,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증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백지 증명 자체를 할 수 있어야 돼. 빈칸 채우기 따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된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빼주면 돼. 봐봐. 나가지. 보여? 그 다음에 파란끼리 서로 나가지.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요거가 남지. 되게 쉬워.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쉽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에서 좀 생각나는 거 있나? 여기에서 생각나는 거. 이거 뭐 하고 싶어? 그래, 완전. 아니, 완전히 바꾸고 싶지 않아? 그냥 딱 보면은 완전히 바꾸고 싶지 않니? 그 웬만한 절대부등식은 다 완전로 나오고, 이거 우리 아까 3기에서도 다 완전로 갔었잖아. 완전로 간다고. 대부분은 완전로 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부등식도 부등식인데 등호가 성립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등성조인데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면은 서로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이 안쪽 부분이 0이어야 되지.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이 안쪽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만들 거거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맞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해줘. 이거를 기억하기가 더 쉬워서.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설명 다 이해가 되나? 근데 이제 코시가 사실 요거는 좀 쉬운 거고 진짜 어려운 코시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 증명 과정은 거기 프린트에 정리가 다 되어 있다. 너네가 3개짜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3개짜리는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알아야 된다. 밥 먹듯이 나오는 거야. 이거 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네 수원 수투할 때 또 나와. 수원보다 수투보다는 수원에서 나오지. 이게 특징이다. 이게. 근데 이거랑 모양 거의 똑같지. CZ만 더 붙여주면 되거든. 왼쪽에다가. 그럼 여기서도 이거 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등성조도 심지어 똑같아. 자 봐봐.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고요.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위에랑 모양이 서로 똑같아서. 그럼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 이제 이거랑 같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라. 설명 좀 다 이해가 됐어? 증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너네가 딱 봐도 이거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지? 이거는 전개해서 서로 빼주면 되긴 하는데 다른 방법 증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프린트 좀 해줘. 내가 이걸 다 외우진 않아서. 잠깐 줘봐 잠깐. 아 증명 안 나와 있어. 아 이 프린트 뒤에 나와 있구나. 이게 사실 내가 프린트를 다 준 게 아니라 프린트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준 거거든. 이 뒤에 더 센 게 있는데 증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이거 증명을 좀 생략을 할게. 그 다음에 차라리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거기 3개 있는 예시를 같이 좀 볼 건데 푸시에 대한 예시를 좀 잡아줄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거죠. 자 이게 100이에요. A랑 B는 당연히 실수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2A 더하기 3B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 A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가. 끝났지. 그럼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3이니까 1300. 그래서 루트 씌우면 끝나. 이런 식으로 가. 이게 코시를 적용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코시를 적용하는 거다. 상기는 여기서 적용이 안 돼. 상기는 쓸 수가 없죠. 상기는 쓸 수가 없어. 다른 것도 한번 좀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예시를 좀 계속 한번 들어보자. 얘가 만약에 2야.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자 하나씩 한번 좀 받아 먹어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요거는 3개짜리 코시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x 여기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럼 얘는 작거나 같다고 들어가고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1, 3, 2의 제곱에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럼 요거는 다 숫자로 나오지. 왜냐면은 이 부분이
그냥 2로 나오거든. 그래서 계산 적절히 해줘서 루트 씌우면 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등성조도 구할 수 있겠어? 등호성립조과?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등호성립조과?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일단은 좀 계속 한번 가보자. 자, 요거 그냥 지우고 예시를 좀 더 보여줄게. 지금 요 설명 다 이해가 돼? 자, 다른 예시를 좀 보여주면은, 자, 일단 책에 있는 예시를 좀 계속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더해서 오는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일단은 이거 제곱이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은데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지. 그러니까 코씨는 모양을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이고 루트 B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다시 A 더하기 B다 이렇게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얼마 나오냐? 5, 5, 20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따라오니? 지금?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풀마 5까지 들어가겠지. 최대 최소 둘 다 구할 수 있지. 설명 이해가 되나? 이런 거 됐어? 아, 둘 다 양수? 미안해. 잘못 봤어. 양수 조건 못 봤어.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코시에서 모양을 좀 바꿔주는 게 있거든? 잠깐만. 좀만 잠깐만. 잠시만요. 코시가 어려운 게 말이야. 모양을 좀 바꿔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봐봐. A 더하기 B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선에서 한번 바꿔볼게. 야, 만약에 2A 더하기 B가 5래.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아니라 2A 더하기 B가 5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거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래? 이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때는 자, 봐봐. 나도 이제 한 번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이거를 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똑같은 모습. 그러면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가 지금 아까는 A 더하기 B였는데 여기가 2A 더하기 B로 바뀌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설명 좀 이해가 돼? 그 모양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자. 아니,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책에 예시 문제가 너무 없어서 설명해주기가 되겠고 T2는 책에 예시 문제에 쓸만한 게 없어 지금 생략을 할게요. T2는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이 책에는 T2를 적용할 만한 예시가 하나도 없어. 일단은 생략을 하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험지에서 절대부등식 문제가 좀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보고 책에 있는 문제를 더 좀 풀어줄게. 자, 그 시험지 좀 꺼내봐. 지금 갖고 왔어? 시험지? 시험지 하를 봐봐. 하. 안 갖고 왔니? 아. 그냥 봐. 나도 왔다 갔다 하지. 시험지 하를 좀 꺼내봐봐. 절대부등식이 몇 개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좀 몇 개 한번 풀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몇 개 없어. 거기 딱 두 문제가 있었는데 14번이 절대부등식이거든. 14번. 얘들아 하에서 14번 한번 봐봐. 14번이요. 14번 답 뭐예요? 답이 A는 5, B는 2분의 5. 얘들아 14번 한번 좀 같이 볼게. 자, 하에 있는 건데 자, A, B의 양수 조건이 붙고 2분의 25에다가 자, 14번 문제다. 이거를 푸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요거 미니멈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제 산기로 들어가는 게 현준은 그냥 셀폰 보면서 같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바로 그 프린트에다 필기를 좀 하든가. 프린트에 예시 문제로 넣으면 되잖아. 자, 여기에서 산기를 바로 적용을 할 건데 일단은 얘들아 여기가 다 양수잖아. 양수 조건이 있어서 산기를 바로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루트 빰빰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루트 안에 루트가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설명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루트 25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왔어? 그러면 이 루트 5지. 그래서 미니멈이 이 루트 5야. 설명 이해돼? 여기까지 됐니? 최소값이 2루트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성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요. 등성조는 그냥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덩어리로 기억을 해. 얘들아 A, B로 기억을 하지 말고 그냥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2루트 5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랑 둘 다 얼마가 나와? 루트 5로 나오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A는 5, B는 2분의 5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 이거 풀었었니? 시험 볼 때?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상기 적용하는 게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거기 교재에서 맨 마지막 문제 봐봐. 아니 교재가 아니라 그 프린트에서 25번 봐봐. 25번이야. 문제 어렵더라고. 25번. 아까 일단 봐봐. 25번. 25번도 상기 문제다. 근데 25번은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혹시 25번 푼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나중에 페이크 들어가더라고. 페이크도 들어갑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써볼게. 여기다가 밑줄. 이 조건에 나중에 페이크 들어가죠. 이 조건 나중에 페이크 들어가고요. 일단 문제만 좀 옮겨 적어보자. 자,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데, 그러니까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야, 얘들아. 최소값. 문제는 아주 단순하지. 야, 막막하지. 딱 봤을 때 그냥 아씨 이거 어떻게 푸나 이런 느낌 들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적이야. 너네가 이렇게 모양 바꾸는 걸 아직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절대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 나도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경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 절대부등식 연습만 한 달 이상 해. 걔네가 2달, 3달까지도 해. 절대부등식 하나만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절대부등식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만큼 어려워, 절대부등식. 자, 일단은 천천히 갈게요.
요거는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써봐. 요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 분수를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수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나눠도 되지. 분수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덩어리를 잘 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오른쪽 덩어리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시험지 마지막 문제다.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니? 약분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약분되고요. 하나 약분되고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맨 왼쪽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설명 좀 이해가 돼?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까지 따라왔어? 요거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산기 약분되잖아. 여기다 산기 들어갔다고. 그럼 산기 한번 써볼게. 표가 나갔다. 산기 씁니다. 자, 산기요. 그러니까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2 루트 9 이렇게 나오나? 설명 이해가 됐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아직 문자가 남아있잖아. 그치? 문자가 남아있잖아. 그럼 요거의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하고 싶니? 당연히 완전제곱 당연히 나와야지. 이거 2차식이잖아. 아, 놓쳤나? 다시 말할게요. 여기 문자가 되게 지저분한데 이 지저분한 문자가 한 번에 싹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상수로 떨어져. 그치?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로 나온다고. 따라왔어?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완제를 간다고. 완제를. 이렇게 완제를 간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거 2차 함수니까. 그럼 더하기 9가 붙을 때니까 빼기 3을 해주는 게 맞겠죠. 맞지? 그래서 더하기 9가 붙으니까 빼기 3을 해줘야지. 그래야 더하기 6이 붙지. 안 됐나? 아, 미안. 더하기 16이 붙는구나. 바보네. 그러니까 내가 바보다. 나 잘못 봤어요. 맞죠? 말을 해야지, 자신있게.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러면 될까? 내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페이크가 들어가. 그래서 요거 최소값이 될 때 x랑 y도 구해줘야 되거든. 최소값이 될 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중간에 잘린다고요. 잘리고 대칭축이 4일 때 대칭축이지. 맞지? 대칭축이 4일 때야. 근데 x의 범위가 5부터 10이잖아. 그러니까 x가 전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체 지금 범위가 x가 이제 5부터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요 범위에만 색칠이 되겠지. 이런 거 좀 이해가 되니? 요 범위에만 색칠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가 5를 넣어줘야 돼. 맞죠? 최소값은. 그래서 x에다 5를 넣습니다. 그럼 x에다가 5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최소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의 그 x랑 y 값도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의 x랑 y는 어떻게 구할까? 최소값은 요거 최소값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3기에 완제까지 갔는데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최소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5잖아. 그러니까 5를 넣었을 때 최소가 되잖아. 그럼 y는 어떻게 구할래?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5일 때인데 최소가 될 때 y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y는 어떻게 구할래? 산술 기하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등성조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근데 x가 5라면서 그럼 x 자리에다가 5를 한번 넣어봐. x에 5를 한번 넣어볼게.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x에 5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y제곱이 144가 나오는데 144는 이게 12의 제곱이거든. 맞죠? 그치? 근데 여기 보면은 y에 다시 양수 조건이 들어가. 산기를 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y가 양수니까 y는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분수를 쪼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그래서 분수를 일단은 쪼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쪼개고 나서 산술기하를 때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산술기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식이 나왔잖아. 2차식이 나오면서 다시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페이크가 뭐냐면 완전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을 마이너스 19로 할 확률이 되게 크지. 누가 봐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조건을 놓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를 페이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풀고 나면 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x 값도 이제 5가 되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도 따질 줄 알아야지 y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쉬운데 최소값에다가 x값이랑 y값을 다 더하라고 나와 있거든.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할만하니? 이거 설명 들었을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좀 절대부등식을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여기 시험지에서는 더 이상 절대부등식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지는 좀 집어넣고 교재로 넘어가자 다시. 자, 교재에서 그럼 내가 웬만한 설명을 이제 다 해준 거거든? 얘들아, 교재 좀 펼쳐봐. 129번 봐봐. 129번이요. 129번에다가 삼각부등식이라고 써놔. 129번에 삼각부등식. (129번에) 삼각부등식이요. 잠깐만, 절대부등식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바로 몇 개 더 풀어보자. 저기 148번 봐봐. 눈에 보이는 거 일단 좀 싹 다 풀게. 절대부등식만 좀 골라서 풀어보자. 148번. 자, 요거 어차피 질문할 거지, 이 문제. 148번이요. x랑 y의 범위가 주어졌다라는 것부터가 3기를 좀 의심을 해야 되고, 왜냐면 솔직히 이거 양수로 만들려고 x, y 범위 주어지는 거거든.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풀어보자. 그러니까 요거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이지. 자, 바로 한번 봐봐. 148번. 약분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 그러니까 x-2 더하기 y-3.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 잘라서 들어가고, 커다랗게 가로를 이렇게 좀 쳐볼게. 가로 이렇게 치고, 자, 크게 가로 치자. 이런 식으로. 아이,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요거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바로 전개하면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수 나오고 이렇게도 상수 나오지. 그럼 9 더하기 4니까 당연히 13 바로 나오고, 맞죠? 바로 나오면서 나머지 떨거지 하면은, 자, 떨거지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다시 3기를 들어가는 거야. 파란색 부분. 이런 거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냥 파란색에다가 상기를 들어가자.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써주고, 정확히 이게 막 약분이 될 거잖아. 그렇잖아. 약분이 되면서 2루트 36. 그러면 여기가 6이 10이니까는 정확히
25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미니멈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럼 약분이 될 때 x랑 y도 구할 수 있겠어?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그냥 이거랑 서로 같으면 되죠. 그러면 등호성립 조건까지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등성조까지 따져주면 이놈이랑 그러니까 두 개의 덩어리가 서로 같다라고 항상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덩어리가 서로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1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덩어리 한 개당 얼마씩 먹어야 돼? 60 가져가야 되지. 그럼 이거는 풀 수 있겠지. 연립해가지고 x랑 y 구해주면 된다. 그 느낌을 좀 알겠어? 요게 상기 문제야. 그러니까 상기에서 어려운 거는 지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얘를 이렇게 자른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갔잖아. 잘라서 가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상기에서 잘라서 간다는 거. 자, 비슷한 문제가 어려운 것도 해볼까? 야, 151번 좀 봐봐. 151번. 151번이요. 문제 좀 읽어봐. 149번도 질문이죠. 그래서 일단 어려운 거 위주로 좀 풀어줄게. 151번 문제 좀 보라고. 얘들아, 그리고 너네가 지금 마프를 정확히 2차 방정식까지만 풀어온 거지. 그치? 지금 하에서 숙제를 더 내주고 싶어도 하를 내가 함수 숙제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상에서 숙제를 좀 내줄게. 하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상에서 숙제를 내줄 테니까 일단은 어려운 문제 좀 보자. 151번. 혹시 이거 풀어봤니? 151번. 이거 풀었으면 잘하는 건데. 혹시 활용 문제고 천천히 보자. 여기가 이제 3대 4대 5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점을 이렇게 하나를 잡아서 뭐 이런 걸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 B, C라고 하자. 편의상. 자, A, B,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A 제곱인가? PH1이 A지. 3A 제곱인가? 4B 제곱에 5C 제곱. 그러니까 이거에 자, 공생각했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런 설명까지는 다 따라왔어. 요거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숙제를 안 풀었어. 지금 이게 아니었구나. 자,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잘라봐. 이렇게. 자, 조건을 좀 최대한 맞춰보자. 그러니까 코시인데 일단은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잡아줄 수 있잖아.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그래서 넓이를 생각하면 6 나오지. 그치? 삼각형 전체 넓이는 6이잖아. 4, 3, 12니까. 근데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 3개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앞으로 끌어내버리고 중학교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게 밑변이고 이걸 높이로 보는 거지. 그래서 3A, 4B, 5C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3A, 4B, 5C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A, 4B, 5C를 다 더하면은 어찌됐든 12로 맞춰주면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가볼게. 자, 3A, 4B, 5C인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갈 수 있거든. 5, 16, 25에 그럼 여기가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이라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원하잖아.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는 맞춰줄 수가 없다.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3a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봐.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봐. 차라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루트 3a의 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4b 제곱이잖아. 4b 제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2b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코시의 어려움이야. 모양을 바꿔줘야 돼. 잘 봐. 여기가 5c 제곱이잖아. 그 5c 제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루트 5c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왼쪽이랑 서로 똑같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소진아 지금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잘 봐. 이거잖아. 이건데 바로 작거나 같다로 들어가지 말고 최대한 이 모양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최대한. 그러면 잠깐만 미안해. 나 이거 왜 이렇게 썼지? 미안해. 루트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미안. 착각을 했어. 루트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완전히 쉬운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자 봐봐. 어쨌든 나는 이런 모양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를요 봐봐. 3 곱하기 a라고 보면 안 돼. 다시 말한다. 얘를 3 곱하기 a라고 보면은 여기가 9에다가 a 제곱이 붙거든. 근데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얘를 3a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a로 보는 게 아니고 루트 3, 루트 3a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요렇게 봐야지만은 나중에 요런 모양을 맞춰줄 수가 있어.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4b잖아. 4b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2b의 전체 제곱 모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4b라고 보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2b로 가야 돼. 그러니까 4b가 아니라 2 곱하기 2b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가 이런 모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루트 5에다가 c를 곱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5 곱하기 c라고 보면 안 돼. 5 곱하기 c가 아니라 루트 5 곱하기 루트 5c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봐. 근데 지금 어려운 게 얘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네 지금 되게 어려울 거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에서 이거를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산기를 적용을 해볼게. 아니 코시를 적용을 해볼게. 자, 보세요. 코시를 적용하면 빨강의 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빨간색 자리에 빨강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빨강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랑이지. 그래서 파랑의 제곱. 그 다음에 파랑의 제곱. 그 다음에 파랑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온 거잖아. 지금 설명 이해되냐? 좀 어렵지? 괜찮아? 여기 불안하냐 또? 아까 여기가 12였잖아.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제곱하면은 14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이 얼마죠? 이놈이 12죠. 그치? 그럼 이거의 미니멈은 얼마가 나오겠어? 12지. 근데 언뜻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얘를 지금 3 곱하기 a로 본단 말이야. 누가 봐. 나도 그렇게 보거든 사실. 3 곱하기 a로 보고 이걸 누가 루트 3에 a로 보냐고. 당연히 이렇게 보지. 근데 이거를 3 곱하기 a라고 보면은 나중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맞춰주는 게 되게 어렵다.
여기에 코시쇼가 있지. 알겠지? 잠깐만 질문을 좀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코시만 일단은 더 할까? 자, 부등식 뭐 문제 마땅한 거 없나? 164번에 우리 시험 문제 있었던 거네? 얘들아 일단 그러면 그냥 한 10분 남았는데 유형에서 질문을 먼저 좀 받아줄게. 자 이렇게 합시다. 거기 유형 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37쪽부터 41쪽까지 중에서 안 되는 거 혹시 있으면 번호 얘기해봐. 몇 개 더 풀어보자. 그냥 41쪽까지 중에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지금 수업 때 거의 다 풀어줬거든? 수업 때 잡아서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줬는데 혹시 좀 안 되는 거 있다면 얘기해봐 편하게. 129번? 또? 물어봐. 117번? 31. 아 131번? 또? 두 개만 더 합시다. 또? 136번? 또? 몇 개 좀 질문 일반적인 거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돼. 다른 거 더 없어? 여기서는? 135번? 135번은 아까 했던 거야. 아까 예시 문제를 잡아서 수업 때 했던 거야. 아까 했던 거야. 138번 이런 거 풀었었니? 괜찮니? 138번 아까 풀었어. 얘들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거기 유형 문제까지는 다 끝나는 거고 뒤에 실력 그 연습 문제는 내가 못 풀어줬잖아. 이거는 그 다음 시간으로 미룹니다. 일단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개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이 정도만 풀어주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있잖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거 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자 129번 한번 봐봐. 129번 129번 삼각부등식. 자 129번은 삼각부등식이다. 뭐 답지에 의하면 항상 옳은 것은 기억이랑 니은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얘들아 1번에다가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놔. 자 1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옆에다가 삼각부등식이라고 써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아까 전에 증명을 다 해줬었어. 기억나? 완전 제곱해가지고 서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아까 증명을 했던 거라고. 증명을 했던 거라고 아까 전에 삼각부등식에서. 알겠지? 그치? 완전 제곱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지금 기억이랑 니은이 동시에 되네. 지금 보니까. 눈에 들어오니? 기억이랑 니은이 동시에 되지 않아? 그치? 여기 빼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이 동시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기억이야. 여기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부등식이 기억이고 왼쪽 부등식이 니은이야. 됐지? 삼각부등식. 그 다음에 디귿은 삼각부등식이 없어. 이런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마치 오른쪽이 더 클 것처럼 보이는데 발레를 갖다가 즉석에서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풀만을 적당히 섞어주면 되거든. 자 이렇게 봐봐. 쉬워. 자 봐봐. 여기가 3이지. 여기 3이죠. 그쵸? 여기가 얼마니? 1이지. 바로 깨지지. 쉽잖아. 2랑 마이너스 1 줘봐. 얘는 3이고 얘는 1이지. 틀렸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31번 자 131번이에요. 자 모든 실수 x, y라는 거는 그냥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완제로 안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완제가 안 나오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x나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수하가 아니라 수상 문제야. 수하 문제가 아니야. 1학기 내용이다. 하가 아니야.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y를 상수 취급해보래. y를 상수 취급하고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로 붕 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를 x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붕 띄우는 거지. 이런 거 설명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붕 뜬다고. 붕 뜨니까 판매식으로 가지. 허근 같지. 붕 뜨니까. 그래서 판매식 생각을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나가고 나가지. 이건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양수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양수야. 그러면은 이거 죽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y를 죽여야 되거든. y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여기를 죽여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에 마이너스 1을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빼기 b가 양수라는 거지. 그럼 b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돼. 설명 다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더 풀고 맞출까? 36번. 아이고 시간 빨리 가네. 36번 한 개만 하고 맞출게요. 36번 한 개만 하고 맞추자. 문제 읽어봐. 자, 36번은 A, B, C의 양수 조건 들어가는데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 여기에 산기, 여기에 산기, 여기에 산기를 다 때려줄 거야. 그러면 표가 하나 같던데 이 루트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B가 약분이 돼. 이 루트가 들어가면서 C가 약분이 돼. 이 루트가 들어가면서 A가 약분이 돼. 그러면 또 기가 막힌 게 나가고 다시 나가지. 그러면서 모든 문자가 약분이 되면서 8 이렇게 나오거든. 모든 문자가 약분이 되면서.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두 개가 서로 같고 두 개가 서로 같고 두 개가 서로 같고 해서 지지고 볶으면 모든 문자들이 다 같다로 나와.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8이 나오면서도 A, B, C가 다 같다로 나오지.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게 1분의 1이 되고 여기도 1분의 1이 되고 여기도 1분의 1이 돼서 다 둘둘둘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산기라는 거야 이게. 알겠지?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BP 좀 나눠주자. 고생했다. 성립. 그 다음에 역시나 화를 되게 어려워해. 그 다음에 지민이 문제 오류 소연이 서진이 거 엔드 당긴 거 엔드 장원이 거 N 환주. 자, 저기 숙제는 내가 오늘 책 점검을 해서 카톡에 남겨줄게. 카톡에 몇 초까지 해오라고 남겨줄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잠깐만. 혹시 잠깐만. 환주는 내일 무조건 와야 되고, 잠깐만. 상 시험 있잖아. 수상. 그게 공통으로 시험을 본 거라서 내일 시험지 보강을 좀 해줄 예정이거든? 그래서
한 3시부터 4시 정도까지 할 건데 시험지 보강을 상 풀이를 좀 듣고 싶은 사람 혹시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3시부터 4시까지 수상을 시험지를 다 풀이를 해줄 거야. 내일 거기 올 사람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 자기 본인 시험 점수랑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줄게. 어차피 하는 너네가 지금 다들 망해가지고 하는 내가 해줘야 되는데 상까지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상을 내가 주말에 좀 공통적으로 다 칠 거거든. 그래서 본인은 수상 시험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한 명도 없어? 아 환주는 무조건 와야 되고요. 한 명도 없니? 너무 강제장이고. 한 명도 아니 진짜 한 명도 없니? 상 시험 설명을 좀 듣고 들어보고 싶은 뭐 이런 거 없어? 내일 점심 때 3시부터 4시. 하나도 없어? 10시부터 11시일게요. 아 그때 난 수업해야 돼 그때. 나 수업 시간이야. 수업이 2시 반에 끝나. 하나도 없니? 아휴, 알았어. 퇴근합시다. 네. 너희? 와.